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몸조리는 끝난 상태고 정신없던 상황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여유가 생긴 김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던 형님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는데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저도 형님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지만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형님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게 가족들 앞에선 저를 대할 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와 단둘이 있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자기 눈에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니라면서 저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아예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했고 이 문제로 형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막대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과 둘만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 나 무시해?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이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뿐인데요. 왜 저한테 지시만 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보다 손윗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형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형님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동서랑 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정말 말 웃기게 하네. 지금까지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식모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비교해? 식모딸이 어때서요? 형님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저야 먹고 자고 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형님의 말을 받아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방문을 두드리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저 먼저 나왔는데 형님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제 어디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와 형님 사이가 신경이 쓰였는지 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길래 인사 왔을 때부터
형님이 저를 대한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봤자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전부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분간 시댁 모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제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시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시모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식구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모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모가 아닌 형님에게 시달려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시댁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형님한테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안 받아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전화를 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동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적당히 쉬었으면 모임은 참석해야지. 나 임신했을 땐 쉬는 게 있었는지 알아? 어쩜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전부 다 때려치워.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참석해. 아직 어머님 댁에 갈 생각 없어요. 형님 말 들을 이유 없고요. 어머님한테 아랫배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푹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형님이 억지로 더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 조금 했다고 유산됐으면 나는 벌써 10번은 유산했겠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서 일 좀 도와야 할 거야. 우리 그이 귀 빠진 날이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 좀 전에 아주버님과 전화통화 했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뱃속의 아이가 먼저라고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형님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전화 붙잡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그럼 주말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전화통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말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형님과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은 마당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는 형님의 심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도 더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해 형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형님은 그런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관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모와 형님 네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요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잠깐 들렸다. 못 본 사이에 살이 쏙 빠졌네. 입덧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오늘 만든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랬잖아.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을 좀 많이 했거든.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희 먹으려고 싸둔 건데
왜 동서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허락 없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 너는 아까 갈비찜 한 솥을 먹었잖아. 나는 아까 네가 갈비찜을 환장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작은 며느리는 생각 안 나디?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먹지 못한 음식 입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한 숟갈 떠보도록 하자. 예, 가서 갈비찜 좀 데우고 이거 잡채도 다시 좀 데워서 가지고 와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이렇게 입덧이 심한가? 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딸이었는데 입덧 한 번 안 했었거든. 내 느낌상 이건 분명 아들인 게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나 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잡채까지 동수한테 주면 저희 가족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음식 다 데워서 가지고 왔겠다. 너 계속 불만 가질 거야? 시샘할 걸 시샘해. 나불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는 어떻게 매사가 항상 불만이야?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 덕분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갈비찜과 잡채를 먹는 거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었고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몸을 먼저 걱정해줬는데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덧하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는 결국 형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자 이 모든 불화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대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동서만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급 떨어지는 식모딸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건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겨우 허락받았었는데 왜 동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 준 거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서 임신했다고 저 먹으라고 싸주신 줄 알았던 갈비찜에 잡채까지 전부 다 털어서 동서 주고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첫 임신 때 이렇게 안 해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딸 낳았다고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녀들한테 사랑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너한테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첫째나 둘째나 입덧 한번 해봤니? 나는 아들 둘 낳으면서 입덧을 막 달 때까지 경험을 했던 터라 작은 애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 건데 이 정도로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불만 가질 거면 너는 차에나 있어라.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어머니 말 듣는 게 좋겠어. 나도 요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화 좀 가라앉히게 차에 먼저 가 있어. 여기서 더 화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재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식기 전에 밥부터 먹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많이 예민한가 봐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봐. 동서,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잡아먹을 듯이 엄청 대들잖아. 형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만 좀 하라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형, 상황도 안 좋아지기 전에 형수님이랑 그만 가줘. 이건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나는 여기가 좋아서 얼굴 뒤밀고 들어왔는지 알아?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 될 생각 나도 없다고. 형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고, 시모가 형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입덧하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막말을 쏟아내곤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결국 형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처음에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했었지만 아주버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더 형님의 개팍해지는 성격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텃세 부리듯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 문제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의 분노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시모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배가 많이 부르게 되자 일손을 돕지 않고 쉬고만 있었는데 이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때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입덧도 많이 줄었으니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출산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적당히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살만 찌면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들거든. 참나, 힘주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저 출산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고 엄청 신경 써주고 아껴주시네요.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밥 먹는 데까지 그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번 더 임신할 걸 그랬어요. 당신 자궁경부암 수술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왜 또 그래? 오늘 나랑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었으면서 또 시작이야? 당신도 지금 봐봐. 동서 뱃속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내가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나 혼자였을 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잖아.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 이런 관심 받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한테 눈치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한테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히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럴 거야? 수술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큰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네. 본인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으니 그만 넘어가 주자고. 이참에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아이들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유산되는 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저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식모일이나 하는 그런 집안의 딸인데 격떨어지게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저를 밑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건데요? 저보다 잘난 여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제가 싫다 해도 어떻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수술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의 막말에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을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로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형님의 충격 발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제가 왜 나가냐면서 형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들끼리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형님은 도가 지나셨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자 시모는 방 안에 눕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밖에서 형님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고 만에 하나 돌이 제 배 위로 날아 들어왔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부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모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잠잠했던 형님이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식모 일을 하시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젖을 먹던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출산했다길래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 내가 뭐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동서가 출산했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출산 직후엔 모유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끓여왔거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분명 출입 못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여기 특실을 이용했었어.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곳을 2번이나 이용했겠지. 다른 특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같은 병동을 쓰고 있네. 거지 같은 집안딸이 귀여워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까짓게 다 뺏어가게 내가 놔둘 줄 알았어? 여기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면 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몰랐지? 보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 간호사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 동서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아주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거든?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야 하지 않겠어? 형님은 보온병을 꺼내들어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 속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아이한테 부어버리려 하길래 급하게 몸을 감싸 아이를 품 안에 안았어요. 형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뜨거운 미역국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부원장인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린 뒤 형님을 끌어내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뒤이어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 또한 뒤늦게 병동문을 열어 상황 파악을 한 뒤 급하게 호출해 저를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지 다친 곳은 없다는 말을 시부를 통해 전달받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부은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화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시모가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이 병원에서 형님도 출산을 했던 터라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겨졌을 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형님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재의 상황을 겪고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형님네의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무거워질 죄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때문에 입게 된 화상 자국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곤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값 받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항소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가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선처를 부탁한다곤 하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이 저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된 행동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를 쓰고 있는 행동이 눈에 환하네요. 이 문제로 최근에 아주버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형님과 끝내 이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더는 저희 집안의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의 악함은 죄를 뉘우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 항소로 더 많은 징역을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형님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아이 같은 소중한 30대 딸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손주도 나몰라라 하면서 저를 내쫓았죠. 친정 부모님도 노쇠하셨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아이를 업고서 식당 서빙부터 청소까지 안 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좋은 사장님 밑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제가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일이 없었고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가난한 집 장남이었는데 부모님 모두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죠. 결혼을 하겠다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사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니? 그래도 너희 아직 20대고 젊은데 조금 더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모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건 어떠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하고 도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희가 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어머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 지은이 평생 안 굶기고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집 걱정하시는 거라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먹고 사시곤 계시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 손 벌려 보신 적 없으시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돈도 계속 모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꾸준히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시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지은이가 신경 안 쓰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어머님, 아버님 뵙고 왔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직 젊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지금 고생하는 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빛을 볼 거야. 엄마도 나 어릴 적에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난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야.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잘하니까 믿지. 그리고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가족들을 더 챙겨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지금 내가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해줘봤자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 더 걱정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도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둘만 지낸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차차 살림 늘려가는 것도 살면서 재미라고 하니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어서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더 노력하고 잘하겠다는 말을 했죠. 저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는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집을 마련하여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야 했지만 딸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결정을 했죠. 딸과 사이는 결혼을 했고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장모님께서 좋은 집을 내어주시니 저희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좀 더 여유로운 집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이 서방도 내 가족이니 개의치 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주는 집이니 이것만 명심해줬으면 좋겠네.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란 딸이라 결혼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가게 장사도 하고 앞으로 먹고 살 길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 잘 살면 되니까, 알지? 엄마, 내가 정말 나중에 다 갚을게. 엄마한테 받은 거 다 잊지 않고 2배로, 아니 3배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덕분에 내가 정말 편하게 신혼생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엄마 용돈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집에 무료로 사는 것도 솔직히 너무 양심 없고 그래서 먼저 남편이 엄마한테 챙겨주는 건 어떠냐면서 말했어. 그냥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챙겨줘.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니까 이제 주지 마. 나는 가게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이거 모아두었다가 너희 필요할 때 써. 생각보다 결혼하면 돈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도 부모님께 매번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잘 모아두었다가 쓰거라. 딸 내외는 매달 월세처럼 용돈을 챙겨서 보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돈을 놓고 가거나 계좌로 계속 보내기도 했죠. 그런 두 사람의 예쁜 마음에 저도 감동을 했고 딸내외가 보내주는 돈을 쓰지 않고 잘 모아두었죠. 나중에 꼭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딸은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고민이 많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머님이 일하시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셨어. 지금 당장 생계도 막막하고 아버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어머님 간병도 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일도 못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정신없이 간병하시고 계셔. 수술하고 재활하고 하다 보면 모아둔 돈도 다 쓰신다고 하시던데 진짜 막막해서 미치겠어. 남편은 당분간 시부모님 모시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처음부터 안 모시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계속 모시자는 게 아니고 잠깐만 어머님 괜찮으실 때까지만 모시자고 하고 있거든. 며칠째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아이고, 어쩌다가 다치신 거야? 심각한 상황이니?
움직이시지도 못한다고 하시니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큰일이구나. 아유, 간병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일도 못 다니시겠네. 우리 딸 참 난감하겠다. 시부모님 댁이 지금 집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울 거고. 가서 시부모님 보고 오긴 했어? 가보니까 집이 진짜 엉망이더라고. 아무래도 아버님은 집안일을 거의 안 해보셔가지고 매일 라면 같은 것만 끓여서 드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계속 누워만 계시고 며칠 동안 잘 드시지도 못하셨는지 며칠 새에 살이 엄청 빠지셨더라고. 당장 입원해서 수술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큰돈 쓰기 부담스러우시다고 버티기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정말 답답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딸 고민이 많겠다. 그래도 사돈께서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 너희가 생활비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사시겠다고 하셨고 그거 다 거절하셨잖니. 몸이 안 좋으시니 일을 쉬시라고 해도 너희 도움 안 받고 사신다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만 보면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던데.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늘 너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 힘드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긴 하다. 그래도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잘 생각을 해보렴.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인만 고용을 해도 괜찮은 거고, 그래도 이 서방이 당분간이라고 했으니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그럴까? 사실 시부모님께서 나한테 나쁘게 대하셨던 적 한 번도 없고 그러셨으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걱정되는 것 같아. 남편도 당분간 어머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모시자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니까 속이 편하네. 안사돈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박가사돈께서도 일을 하지 못하시고 안사돈 간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었었죠. 고민을 하다가 딸은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경우 없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따르게 못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사돈네께서는 처음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느낀 듯하여 저까지 동원을 해서 사돈네께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설득했죠. 그렇게 딸은 사돈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쯤 사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서방, 아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웬일이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점심시간도 아닌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안사돈께선 괜찮으시니? 저번에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병원은 잘 다니고 계셔? 연세가 있으시니까 허리 다치는 것도 조심해야 해. 내가 뼈에 좋은 사골 고아서 줄 테니까 잘 챙겨드리고. 이서방도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배려 덕분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병원도 가까워서 훨씬 다니기 편해졌고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계속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업장에서 저한테 체인점을 열어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라 권해주셨어요. 근데 운영하기 전에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야? 갑자기 사업은 왜 시작을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지은이랑도 말은 해봤니?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기 사업 사정은 이서방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업인지 잘 살펴봐야 해.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구나. 조기 자금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거니? 내가 마련을 해주지 못하면 사업은 시작하기 어려운 거야? 아,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어요. 그런데 금융권에선 전에 부모님 병원비며 이것저것 끌어서 쓴 게 있다 보니 많이 막혀 있어서 충분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본점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체인점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체인점 관리도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 배우면서 저한테 믿음이 생기신다면서 체인점 맡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만 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일단 이서방 의지는 내가 잘 알겠네. 그렇지만 나도 어떤 일인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지은이도 알고 있는 거야? 지은이랑도 잘 말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서방이 잘 되는 건 나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 이서방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능력도 좋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처럼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사위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자금을 빌려달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았고, 솔직히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사위가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회사만 다녀왔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어요. 사위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본점에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의지를 보고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처음 사위는 사업이 잘 되면 배당금처럼 어느 정도 이익을 떼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사위가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위의 의지만큼이나 사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사위뿐만 아니라 사돈네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집을 구해 나갈 것처럼 하던 사돈네는 딸의 집에 아예 정착을 한 듯 보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도 매번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는 듯 보였어요. 딸, 어디야?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를 수 있어? 저번에 보니까 딸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더라고. 엄마가 보약이랑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다 챙겨놨으니까 시간 되면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 저녁도 먹고 가고.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요즘 일도 바쁠 텐데 힘들겠다. 아니면 엄마가 가져다 줄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 엄마, 나도 오늘 당장 가고 싶은데 퇴근하고 나서 어디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어쩌지? 내가 다음에 시간 여유로울 때 들릴게. 미안해, 엄마. 애쓰게 준비해 놨을 텐데 가보질 못해가지고. 남편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소소한 일은 내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요즘 더 바쁘네.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한가해진다고 하니까 그때 집에 들를게. 아이고, 많이 바쁘니? 그래도 이제는 이서방이랑 사돈네에게서 좀 처리를 해주실 수 있지 않니? 안 그래도 네 일도 바쁜데 왜 너한테만 일을 다 시킨대? 너무 다 해주지 말고 종종 못하겠다고 해.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엄마가 불렀다면서 안 된다고도 하고. 아이고, 우리 딸 힘들어서 어째?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안 된다고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고 있어. 그래도 일이 바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일이지. 엄마 기억하지? 젊을 때 고생하는 건 사서도 한다는 거.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내가 같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는 얄짤 없지.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너무너무 먹고 싶다. 주말에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집에 갈게. 한 달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찾아오던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이는 일이 바빠서 얼굴은커녕 전화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딸은 자신의 일도 바쁘지만 사위 일을 처리해 주느라 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몇 번씩 오던 딸이 올 때마다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서 딸에게 전해줄 물건들을 챙기고 딸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죠. 처음 딸의 집에 갔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휴,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셔가지고 놀랬네요. 지금 지은이 퇴근 안 했어요. 퇴근할 시간이긴 한데 오늘 좀 늦게 올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처리할 일 좀 시켰거든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겠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랑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번에 리모델링 싹 했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제가 그건 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요즘 딸이랑 사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도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돈께서는 몸은 어떠세요?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돈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가게를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듣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우리 상규가 어떤 아들인데요. 무슨 일을 해도 걔는 잘했을 거예요. 원래 작은 회사에만 있을 나이가 아닌데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꼽힐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리모델링 하시고는 여기 처음 모신 거죠? 저희 들어오면서 싹 고치고 들어왔거든요. 한번 구경 좀 해보시겠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청소가 좀 안 되어 있긴 한데 한번 보세요. 아, 처음이랑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안방은, 사돈네께서 쓰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 방을 쓰는, 여기가 우리 딸 방이에요? 근데 왜 사위랑 같이 안 쓰고 사위는 옆방을 쓴다고요? 아니, 왜 따로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돈. 요즘은 부부라고 같이 방은 안 써요. 우리 아들이 늦게 집에 오기도 하고 예민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둘 다 잠도 잘 자고 편하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상규도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늦게 오면 혹시라도 지은이 깰까봐 많이 조심했어요. 그래서 매일 피곤해했는데 이제는 상규도 잠 잘 자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처음 입주를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은 사돈네가 차지를 했고 딸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죠. 침대도 없이 이불만 펴고 자는 듯 단출한 딸의 방을 보면서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이의 방에는 고급 브랜드 침대와 수납장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원래 있었던 딸의 결혼 사진은 떼어져 있었고 TV 밑으로 오래전에 찍어두었던 사돈네와 사이만 찍었던 가족 사진만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하여 급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 딸은 제 전화를 너무나 밝게 받더라고요. 엄마, 집에 왔었어? 전화라도 하지. 내가 잠깐 시간 내서 엄마 얼굴 보러 갈 걸 그랬어. 어머님 만났지? 엄마 방 봤어? 그거 걱정하지 마. 내 침대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불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엄마 놀랐을 것 같아. 근데 다음 주에 침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 나 잠기 예민한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늦게 오는 남편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각방 쓰게 된 거야. 그래? 그래도 엄마는 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부부인데 같이 방 쓰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네 방 침대 먼저 놔주지. 그러면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딸, 힘든 건 없어? 엄마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너무 답답하면 집에 언제든지 와. 알았지?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술 친구도 해줄 테니까 걱정 싹 놓고 집에 와. 아이, 엄마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요즘 너무 행복해. 진짜 바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이렇게 걱정할까봐 집에 오라고를 못했어.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진짜 조만간 엄마 보러 가야겠네. 지금 바쁜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연차 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차 내고 쉬러 갈 테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딸.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고민 있을 때도 언제든지 말하고.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힘든 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 없어. 엄마한테는 딸이 제일 소중한 거 알고 있지? 언제든지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렴. 딸은 힘든 기색도 없이 오히려 괜찮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게 딸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사위와 한번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통화를 연결해 보았지만
바쁜지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매번 바빠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 가끔씩 보는 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죠. 아무리 물어도 딸은 고민이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매일매일 딸에게 틈틈이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래시장으로 사이가 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것처럼 보였던 사이는 직원들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죠.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이에 팔을 붙잡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서방,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이렇게 보네. 가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를 해도 통 연결이 돼야 말이지. 너무 반갑네. 이서방한테 할 말이 잔뜩 있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내가 다 까먹어 버렸어. 근데 잠깐 시간 되면 가게 좀 올 수 있어? 가게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 어머니, 저 바빠요. 지금 가게 때문에 물건 구입해서 바로 가야 해서 시간 없습니다. 직원들도 저기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다음에 시간 되면 올게요. 급한 일이시면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은이한테 말하세요. 아니, 이서방. 아무리 그래도 잠깐 시간은 내줄 수 있지 않나? 5분이면 되네. 잠깐 커피 마실 시간만 내주게. 아까 보니까 다른 가게에서는 이런저런 말도 하면서 있던데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우리 지은이 걱정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이서방 만나려고 했는데 통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길게 시간 안 뺏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 좀 내주게. 아니, 팔 좀 놓고 말하세요. 아, 누가 반긴다고 하는 척이야? 장모님, 저 바빠요. 무슨 일 있으시면 지은이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바쁜 사람 팔 붙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원. 장모님, 저 전처럼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진짜. 사위는 팔을 붙들고 서 있는 저를 뿌리치고 급하게 가버렸죠. 그때 저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통화 연결 중이었던 제 딸이 그 대화를 모두 들었던 것입니다. 엄마, 지금 남편 거기 있었어? 지금 엄마한테 그 자식 그따위로 말한 거야? 아, 진짜. 내가 죽을 정도로 참았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남편이랑 이제 그만할래.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이서방 갑자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서방이 저런 식으로 너한테 대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사는 거야? 몰라. 엄마, 나도 미치겠어. 사업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확 변했어.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지금 변해서 내가 당황스러웠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모든 집안일이며 다 나한테만 시키고 거기다가 사업 서류 처리하는 것도 다 시키고 내가 미쳐버리겠어. 엄마, 그때 서류들 다 가지고 있지? 나 정말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지은아, 얼마나 힘들었어. 너 엄마가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도 다 견딘 거니? 엄마는 지은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말한 거였어. 엄마가 지금까지 힘든 이 상황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제자리를 찾아보자. 딸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철저한 복수를 준비했죠. 먼저 사위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부당 대우를 메시지며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위는 직원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집에서 점거하고 있는 사돈댁에 퇴거 명령도 진행을 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진행하였죠. 또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투자금으로 주었던 자금 역시 모두 자료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 투자금 회수도 청구하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한 번에 진행이 되면서 사위는 그제야 죄송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쁘고 예민하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투자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장모님이라니. 이제 나는 당신 장모님 아니고 그렇게 당신네들 상황 다 봐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집안 꼴은 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희 잘 살라고 내 집 내놨지. 너네 부모 살게 하라고 내 집 줬는 줄 아나? 우리 딸은 골방에 내쫓아 놓고서는 너네들까지 호의호식하고 사는 꼴을 어찌 보라고?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끝까지 소송하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한테도 제가 용서 빌고 있습니다. 지은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재산 분할도 거의 못해서 저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저희 갈 곳도 없고 사업 투자금까지 다시 회수하고 가시면 저 가게 운영 이제 못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나? 내가 너한테 여러 번의 기회와 도움을 줬던 이유는 너를 봐서가 아니라 내 딸의 남편, 내 사이이기 때문이야. 내 딸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줬던 것뿐이지 네가 이뻐서 도와줬던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이따위로 대한다고? 기회는 끝이야. 너와 더 이상 할 말 없어. 사위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 함께 시부모님의 부당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금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사위는 사업체도 모두 날리게 되었죠. 빈털터리로 다시 가난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사위와 사돈네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는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딸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얼마 뒤 딸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축복과 행복이 따르시길 바랍니다.